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송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업에 필요한 노무교육 시즌2가 진행됩니다. 시즌2에서는 기업별 궁금한 사항을 질문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신 노무법인 한길의 대표 노무사 이성옥 노무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옥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시즌2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노동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지타에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은 기업에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근로자들을 채용을 한 후에는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는 내가 준비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도 준비하시고 근로자 명부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임금대장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취업규정들을 회사 내에서는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을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회사가 진행하셔야 4대 보험이 취득되면서 근로자들이 내가 이 회사 근로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고용 관련 사전 준비 사항으로 또 고용 후 근로자의 복지 및 운영 관리 사항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회사 몇 시에 출근시켜서 몇 시에 퇴근시킬 건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라는 것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말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게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규정에는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맞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날 출근 안 했을 때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할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뭐죠?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되고 또 휴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대장, 연차 대장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구비해 놓으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든든하게 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취업규칙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성호 노무사님께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서비스에서 주신 내용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로 회사 부서 폐지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부서 폐지로 인해서 나는 연구직인데 갑자기 나보고 생산직을 가라거나 영업직을 가라 그러면 제가 입사할 때의 조건과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서에 11벌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사유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서 폐지도 해당된다.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도 가능하다. 직책 예폰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없어졌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서 폐지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내지는 이미 생산직에 가서 이미 다 적응해 놓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1년 전 걸 가지고 인정해달라. 이거는 불가한 거고요. 2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신청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직장에 가서 다른 부서에 가서 1년 동안 실컷해놓고서 신청한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로보메카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이 5인 미만일 때와 5인 이상일 때의 사원의 휴가, 월차, 연차, 법정 수당 발생 기준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가족 사원 1명 포함해서 근무 시 5인 이상인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 주셨습니다. 5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법 규정이 민감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사무소에도 매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휴가나 월차나 연차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얼마를 지급하죠? 150% 지급합니다. 네. 내가 일한 거에서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100%만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50% 누진 적용 없습니다. 그게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저나 저의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 같이 근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5인이었다라고 한다면 5인 사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5인이라는 건 실제 상시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3명이고 나머지가 2명이다. 그래서 5인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5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들어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입사자 입사 기준 날짜의 급여 지급 및 퇴직급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네. 될까요? 사람마다 입사일자나 퇴사일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뭐 5월 달에 입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입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인 모든 사람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받느냐? 날짜까지 계산을 해줘라. 그 날짜 계산을 달력상의 날짜를 모두 계산하고 퇴직하기 전 3개월 임금입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생산 현장의 근로자였는데 연말에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이 많아서 최종 3개월이라 그러면 10월, 11월, 12월입니다. 요 기간에 회사가 연야근 밤에 늦게까지 연장 야간 근로 최대한으로 합니다. 이래서 퇴직했다. 그래도 발생합니다. 최종이기 때문에. 최종 3개월 급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퇴직할 마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자동차 판매한 실적을 안 올려요. 안 올렸다가 한꺼번에 퇴직하 시점에서 그 실적을 올리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치 월급이 아니라 한 20, 30년치 월급이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과하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도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때는 최종 3개월치에 대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1년 5개월이면 1년 5개월치, 3년 3개월이면 3년 3개월치를 지급한다. 그래서 날짜 계산까지 끝까지 해서 지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근로계약서 작성법입니다. 네. 1년 단위 계약서 및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며 그다음에 회사 사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셨습니다. 아까 사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취업규칙으로 대체하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차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취업규칙에 있는 부분들은 아주 상세한 내용이지만 이것에 대한 간단한 것을 계약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둔다거나 우리 회사는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임금은 얼마다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건 5인 이상 이하과 무관하게 반드시 작성해서 사업주가 환불을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근로자한테 반드시 환불을 배부해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환불을 배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굳이 우리가 작성을 해놓고 안 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반음 올림에서 주신 문의사항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시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또 내용이 좀 중복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식당인 경우도 있고 제조업인 경우도 있고 영업사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은 그 회사의 비밀이 우리의 노하우다. 이것을 우리가 특허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내지는 우리 회사의 비밀이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이 사람이 딴 회사에 취업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똑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플러스 서약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업무에 대한 서약서. 이 회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한다. 이 회사에서 취업해서 얻은 비밀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 노출하거나 내가 이것으로 따로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서약서 안에 포함시켜 놓으면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딴짓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상담한 내용인데 비일비재하게 옷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항상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서약서는 옷이 분실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 명시해 놓으시면 사업주가 나름대로 근로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고, 연장자인 근로자 70 이상 되신 분들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사업장들은 가족들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안전장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같이 날씨가 덥거나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기저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고를 통하고 정말 어렵고 나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만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100번을 강조해도 좋은 일이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엄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전반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내에서 작업한 내용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는 명시는 어디에 하는가라는 말씀인데.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사전에 협의가 됐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개발로 인해서 그것을 본인이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특허 문제도 끊임없이 송사가 일어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에서 업무 진행을 하면서 연구개발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되기 전에 미리 합의하셔야 됩니다. 이 서약서 안에 넣으셔도 되고, 저작권에 의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은 모두 회사로 기속시킨다 라고 해서 저작권 자체를 회사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처음 개발되기 전부터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평생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또 전달해주고 싶은 사항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질문한 부분 중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민감하게 사업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5인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표로 만들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휴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해고에 대한 금지 부분도 미리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해 줘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지급을 하지만 해고 예고에 대한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일에 8시간 주 5일에 40시간 근로하게 돼 있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이 붙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0%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5인 미만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말에 근무하든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한들 이런 부분들은 10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급이 1,000원짜리 근로자다. 그러면 연장이나 야간을 했을 때 원래 150% 1,500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줘도 되고 100% 1,000원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직장 내에서 왕따 시키거나 혼자 외톨이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 들어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왕따 시키기에 너무 근로자 수가 적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상 제외시켜줘라. 네.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해도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또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5인 미만 5인 이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유튜브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받고 있는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실업급여만 전문적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들은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실에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신 사항들은 직접 대표 농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사항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시즌3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많이 열심히 해주신 또 우리 농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